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자모란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모란트가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죠. 저희 컨텐츠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또 저희가 시즌을 즐기는 재미가 경기 내적으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트레이드 루머,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데, 일단 모란트의 행선지로 세크라멘토 킹스가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세크라멘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제가 워낙 예전에 밀레니엄 킹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크리스 웨버가 떠오르지만, 또 하나는 정말 일 처리를 못하는 구단. 저는 항상 서부의 시카고 불스가 세크라멘토라고 생각을 했고, 동부의 세크라멘토가 시카고 불스라고 여겼습니다만, 올 시즌 시카고 불스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1위입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비난의 대상은 이제 아니게 됐고, 하지만 세크라멘토는 여전히 폭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데니스 슈러더 열심히 또 이번 여름에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성적은 전혀 좋지 못하고요. 그 세크라멘토가 자모란트를 품을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어서 한번 외신을 찾아봤습니다. 자, 자모란트는 현재 멤피스와 냉전 상태입니다. 코치진들과 불화 때문에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징계를 끝나고 돌아왔지만 결국 떠나는 건 패배였습니다. 모란트 복귀와 별개로 현재 멤피스의 팀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성적이 별로고, 네, 그 다음에 데스먼드 베인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또 설령 잭 이디나 혹은 또 타이 제롬 이런 선수들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거둔 성적은 기대 이하죠. 장기적 계획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다시금 모란트의 트레이드 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킹스 이외에 여러 구단들이 멤피스와 현재 모란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트레이드 루머가 떴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잔여 계약입니다. 잔여 계약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길게 남았는지,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플레이 옵션인지 팀 옵션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트레이드의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모란트는 이번 시즌 제외하더라도 2시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란트가 설령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년 렌탈이라든지 짧은 단기간 렌탈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시즌 39.4밀, 그리고 다음 시즌 42.2밀, 그리고 다다음 시즌 44.9밀입니다. 고액 연봉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멤피스가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2026년 여름에 연장 계약 자격을 획득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멤피스가 자모란트에게 연장 계약을 제의할 가능성도 낮고, 또 모란트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멤피스 유니폼을 입고 팀을 떠날 가능성도 현재 높은 상황이죠. 디 애슬레틱 원문을 읽어봐도 자모란트가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80%가 넘는다, 또 이런 수치가 찍혔던데, 이번 여름에 연장 계약 자격을 획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란트의 트레이드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우선 모란트의 잔여 연봉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언해피 같은 스타치고는 계약 기간도 좀 길게 남은 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난이도가 낮은 것 같지만 결국 또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지금 모란트의 연봉 규모 때문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후술하기로 하고, 설령 모란트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시장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를 들어 야니스가 나온다, 니콜라 요키치가 트레이드 시장에 물망에 올랐다, 이러면 완전히 판이 뒤집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모란트의 이름값에 비해서. 팀 본댐스가 이 NBA 전문가인데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란트보다 데리어스 갈랜드를 선호한다. 클리블랜드의 그 선수죠. 주전 포인트 가드. 모란트는 슛도 잘 안 되고, 이거 외곽슛 얘기하는 겁니다. 수비도 하지 않으며 출전 시간도 짧다. 몇 년 전만큼 운동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다. 물론 폭발적인 그런 운동력을 자랑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한번 붕 뜨고 나면 힘들어서 수비도 안 해. 또 열심히 뛰고 나면 2, 3일은 쉬어야 해. 지금 NBA 데뷔하고 나서 모란트의 한 시즌 평균 출전 경기가 50경기입니다. 32경기를 쉬는 거예요. 내구성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능이나 생산성 면에서 포인트 가드 상위 12위 바깥의 선수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탑 10도 들지 않는데 트레이드 시장에서 큰 파고를 일으킬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리고 마크스 피어스도 모란트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구단 관계자 4명 모두 모란트 딜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계약 문제 및 코트 바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스타 선수와 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굉장히 골칫거리고 또 머리를 아프게 해서 그런 경우에만 모란트와 맞딜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그런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모란트의 가치를 낮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커스 피어스가 덧붙이기를 현역 감독 한 명에게 모란트를 지도하는 건 어떻느냐고 물었더니 확실히 내가 모란트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감독 입장에서는 또 좀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고, 물론 타일러 젠킨스 감독과는 멤피스의 전성기 중흥기를 이끌었지만 결국에는 젠킨스 감독이 선택했던 그 오펜스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지금 투마스 이살로 감독과도 냉전이고, 어떤 감독이 좋아하겠습니까? 감독과 슈퍼스타가 싸우면 슈퍼스타가 이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감독들도 좀 꺼려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세크라멘토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멤피스와 세크라멘토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피스의 지역지에 따르면 예전보다는 멤피스가 모란트 트레이드에 열려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을 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모란트를 판다면 당연히 멤피스는 뭐 셀러리 덤프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치가 높을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드래프트 픽이겠죠. 네, 그런데 세크라멘토는 드래프트 픽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드래프트 1라운드 픽 2장에서 3장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한 장은 좀 박하고 4장은 말도 안 되고, 물론 데스먼드 베인은 4장 받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멤피스 출신의 롤플레이어에게 1라운드 픽 4장을 투자한 올랜도가 지금 망하고 있기 때문에 4장은 모란트 어림없다. 코트 바깥의 문제도 있고 2-3장이 정배당입니다. 자, 2026년 세크라멘토의 1라운드 픽은 또 상당히 높은 가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가 지금 모란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멤피스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세크라멘토 매물 후보, 자모란트의 연봉이 40밀이기 때문에 그 셀러리에 맞는 선수를 또 영입을 해야 됩니다. 셀러리 매칭. 그런데 멤피스는 분명히 다시 출발을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1라운드 픽 3장 정도를 뽑아내고, 네, 그리고 단년 계약으로 곧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을 선호하겠죠. 첫 번째는 더마 드로잔입니다. 상대적으로 계약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 써먹기엔 좋은 선수다. 두 번째는 잭 라빈이죠. 모란트가 나가면 어쨌든 리빌딩을 하든 리툴링을 하던 그 시간을 채워줄 선수가 필요한데 잭 라빈은 볼륨을 뽑아낼 수 있는 득점원입니다. 다만 연봉이 높습니다. 계약 기간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부상에 따른 위험이 높은 유형이죠. 결국 모란트와 뭐 다를 게 있겠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세 번째는 말릭 몽크입니다. 셀러리 매칭용으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20밀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자모란트 연봉이 절반 정도는 되니까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할 수 있고요. 또 벤치 득점원으로도 적합합니다. 여기에 뭐 추가로 데니스 슈로더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정말 세크라멘토가 자모란트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키건 머레이를 포기할 수도 있죠. 다만 키건 머레이는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까지는 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자모란트가 빠르게 언해피를 띄워버리면 1월 15일은 고사하고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키건 머레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크라멘토는 왜 모란트를 영입하고 싶어 할까요? 일단 세크라멘토가 최근 들어서 5년 안에 내보낸 볼 핸들러만 하더라도 타이리스 할리버튼, 올스타이자,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죠. 여기에 디어런 팍스, 세크라멘토로 갔습니다. 이 두 명을 내보냈어요. 물론 데이비언 미첼도 떠났지만 뭐 미첼은 사실 할리버튼과 팍스급은 아니니까 차치하더라도 이 두 명의 볼핸들러를 내보내고 올 시즌을 어떤 볼핸들러로 시작했냐면 데니스 슈러더, 러셀 웨스브룩이에요. 네, 그리고 말릭 몽크도 있고요. 물론 웨스브룩이 과거처럼 헤비 볼핸들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백코트 자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리버튼과 팍스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슈로더, 웨스브룩, 말릭 몽크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는, 되돌아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 모란트급의 볼핸들러가 나왔다? 이런 매물의 출현은 흔치 않죠. 물론 모란트급의 선수를 다른 팀들도 군침을 흘릴 수 있지만 이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란트를 데려왔을 때 도만타스 사보니스급 스크리너라면 모란트에겐 새로운 날개가 될 수 있죠. 왜냐? 디에런 팍스와 도만타스 사보니스, 어떻게 본다면
외곽 슛을 던질 수 있지만 외곽에 강점이 없는 두 명이 대단히 코트 위에서 좋은 호흡을 보였던 건 결국 모란트에게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디에런 팍스와 자모란트의 플레이 스타일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동떨어져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보니스급 도움이라면 자모란트도 다시 한번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세크라멘토는 2026년 1라운드 픽뿐만 아니라 다수의 셀러리 덤프급 계약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슈퍼스타를 데리고 있지만 그 슈퍼스타가 팀을 떠나고 싶어요 했을 때 반대급부로 받고 싶어하는 건 첫 번째, 다수의 1라운드 픽, 두 번째, 어느 정도의 실링을 지닌 유망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러리 덤프입니다. 그쵸? 셀러리를 채우고 계약기간 짧게 끝나는 선수들을 받아와야 셀러리 캡에 숨통이 튀니까. 그런데 세크라멘토는 초특급 유망주는 없지만 그 군침을 흘릴 만한 1라운드 픽, 그 다음에 셀러리 덤프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멤피스와 니즈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세크라멘토와 멤피스의 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이거는 뭐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스카페리 단장이 이 세크라멘토의 새로운 단장으로 왔잖아요. 몬티 맥네어가 잘리고. 근데 이 단장의 특성이 디트로이트, 올랜도, 뉴욕과 치면서 다수의 트레이드를 성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스터를 대단히 깔끔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가장 최근이 뉴욕 닉스였고요. 지금 뉴욕 닉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초석을 다진 인물이 바로 스카펠입니다. 가장 최근에 세크라멘토 오기 전에 단장을 맡았던 팀이 뉴욕 닉스였고요. 그런 능력과 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스카펠이 단장이라면 자모란트를 데려와서 그동안 세크라멘토의 본의 아니게 수건 사업이 된 메인 볼핸들러 자리를 또 인감 있는 선수들로 채우고, 또 세크라멘토는 지금 중복 로스터가 많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시너지 효과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고 있는데 그런 로스터를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스카페리 단장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세크라멘토와 계속 링크가 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디 애슬레틱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2025년 11월 5일자 모란트 트레이드 배당을 살펴보니까 1위가 세크라멘토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마이애미, 네, 그리고 3위가 휴스턴, 4위가 애틀란타. 현재 트레이 영이 한 달 동안 못 나오죠. 네, 그리고 휴스턴은 프레드 밴블릿이 없고요. 마이애미는 1번 포지션이 약합니다. 타일러 히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마이애미 1번은 데이비어 미첼이죠. 자, 그리고 5위로 다시 돌아가면 토론토, 이마뉴엘 퀴클리, 먹튀입니다. 먹튀. 네, 이 친구가 5년에 150민 이상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퀴클리는 먹튀기도 하지만 또 자주 다칩니다. 자, 그래서인지 5위고, 6위는 뉴올리언스. 역시나 뭐 1번 포지션이 형편없죠. 7번 미네소타.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콘니. 네, 그 다음에 단테 디빈첸조. 자, 이런 선수들이 1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7팀이 전부 다 포인트 가드를 필요로 하는 팀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드 배당이 지금 이런 순으로 매겨졌습니다. 세크라멘토와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습니다. 단장의 성향도 그렇고 또 멤피스가 탐을 낼 만한 그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인데, 과연 자모란트와 멤피스의 관계는 디그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미드 시즌 트레이드 1호가 저는 자모란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과연 어떤 팀으로 갈지 함께 또 주목해 보시죠.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22시에 내일 NBA가 10경기 넘게 열리는데 11경기죠. 오늘 경기 복귀하면서 내일 경기 프리뷰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저희 11월에 21일 뒤에 출발하는 조코피 직관 투어,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받을 거니까 빠르게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라방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